자,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유들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공개되었던 것 중에서 스위프트 UI라는 그런 기능을 하나 공개를 했잖아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단순히 보면 그냥 뭐 애플리케이션을 뭐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애플에서는 과거부터 iOS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UI를 구현하고 그 다음 쉽게 기능들을 구현하고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가 어저께? 아니 새벽에 WWDC 2019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사 때 공개했던 뭐 그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개발자들이 엄청 신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신난 거지? 그냥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뭐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되고 단순히 그냥 개발할 게 엄청 많아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도대체 개발자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것 때문에 열광하고 신나 있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WWDC가 개발자 컨퍼런스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개발자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이나 여러가지 kit같은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읊어드리게 되면, 애플워치 단독 앱이 과거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딸려 나오는 앱? 아마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단독으로 애플워치만을 위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개가 됐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 소스코드까지 공개를 해줬다고 해요. 그 소리는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을 개발하시던 분들이 애플에서 공개한 소스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애플워치 앱을 지금부터 바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일반인 분들도 좋아하는 그 애플의 아케이드도 공개돼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뭐 개발자 분들조차도 게임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게임을 어떻게 팔아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완전히 애플에서 다 해결해줬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NFC까지 뭐 교통카드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그걸 개방을 시켜줬고, 그리고 애플에서 계속 밀고 있는 AR 이와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 킷 그런 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AR 같은 걸 하려면 뭐 수학적 지식이라던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애플에서 제공하는 kit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학습이 없더라도 쉽게 누구나 AR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폰 쪽 iOS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웹 뭐 이런 거를 모두 지원하기보다는 순수 아이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애플로 로그인하기 그 기능이 나와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그 애플 자체만의 생태계가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괜찮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플 로그인이라는 것 자체가 애플에서 되게 쉽게 되고 거기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웹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애플에서 어떻게 잘 해결해 줄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유들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공개되었던 것 중에서 스위프트 UI라는 그런 기능을 하나 공개를 했잖아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단순히 보면 그냥 뭐 애플리케이션을 뭐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애플에서는 과거부터 iOS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UI를 구현하고 그 다음 쉽게 기능들을 구현하고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과거에 거의 초창기 한 아이폰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기 막 시작할 때, 그때쯤에 지금 아이폰을 개발하려면 뭐 스위프트로 개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브젝티브 C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어요. 막 언어도 되게 생소하고 흔히 접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UI, 그 화면을 그리려고 하면 그 XIB 방식의 형태로 뭔가 UI를 만들어내고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냥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를 애플에서 주의 깊게 봤는지 그 다음으로 뭐 스토리보드라는 큰 화면에서
각 화면을 구성하는 좀 그런 기능을 하나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또 개발자분들이 그 위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한계가 부딪혔고 또 많은 개발자분들은 코드로 또 화면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브젝티브-C, 이 언어가 되게 생소하고 코드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좀 높아서 누구나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애플에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새롭게 공개를 하고,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 개발을 하는 뭐 코틀린이나 아니면 웹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나 좀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쉽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 아이패드에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습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맥 OS만 있다라고 하면 이 언어를 쉽게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까지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스위프트 언어가 정착이 됐고, 모든 애플리케이션, 대부분 요즘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이 스위프트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스토리보드로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티브-C로 그 화면을 막 직접 만들다가 스위프트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까지 스위프트로 다 화면들을 막 직접 짜고 막 뭐 버튼을 이쪽에 두면 뭐 이쪽 위치를 코드를 직접 한 줄 한 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WWDC 때 스위프트 UI를 발표를 한 거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을 이제 쓰다 보면 옆에서 프리뷰가 따로 나와서 그 미리 보기가 나와서 UI들이 실시간으로 막 배치를 시킬 수 있는 좀 그런 기능이 이제 되었는데, 이런 방식들이 애플에서 뭐 최초로 공개를 했다라기보다는 요즘 서비스를 만들 때 좀 유행하는 방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웹에서, 요즘은 웹에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이제 만든 리액트라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방식의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형식이 막 코드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 그 코드와 관련돼서 UI가 한 줄 한 줄씩 그려지는 좀 그런 방식인데, 최근에도 구글에서 이제 플러터라 그래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UI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기능들을 넣거나 앱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방식이 자연스럽게 애플에서도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스위프트 UI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iOS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막 웹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웹으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태계, 그런 개발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애플도 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엄청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냥 애플의 갈 길을 그냥 막 가는 좀 그런 애플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그에 따라서 애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번 WWDC 2019에서는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WWDC가 뭐 단순히 뭐 신제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자들이 그냥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좋아했고 과거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현재 생태계가 어떤지 이렇게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형태로 개발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달아드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WDC 2019 행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도대체 이번에 왜 개발자들이 신나하는 건지에 관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